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심박수의 문제가.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 실제로 사용해본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차고 20km 야외 달리기도 해봤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단점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원형의 워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모서리 부분에 범퍼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스포티하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재에서도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티타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5인치 디스플레이로 시원시원한 매력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 퀵 버튼에 오렌지 색상으로 컬러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커졌는데요, 두께가 12.1mm로 살짝 더 두꺼워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60.5g이에요. 좀 무게감이 나간다는 거는 참고로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센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밴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충전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10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보명성 좋은 그런 충전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3가지 스타일의 스트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마린 밴드예요. 수영에 최적화된 스트랩으로 소재가 수소와 니트릴 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밴드 종류도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하게 구입이 가능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마린 밴드를 제공하고 트레일과 픽폰 밴드는 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일 밴드가 필요한데 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밴드 분리와 장착은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쉽게 분리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인치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480, 480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30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2000니트 밝기였는데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특정 워치페이스에서 지원하는데요, 주변의 빛을 감지해서 어두운 환경일 때 빨간색으로 워치페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나이트 모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치페이스 확인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68개의 워치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섬세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색상을 단순히 한두 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색상을 적용할 수 있게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세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를 위한 전용 워치페이스도 있고요. 원 UI 6.0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베스트 시계 하면 추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워치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워치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LED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LED는 각 워치페이스에 따라서 개성 있는 LED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밀 스펙을 인증받았습니다. 밀 STD80H 미국 군사 표준 등급에 들어가는 스펙을 인증받은 건데요, 고온, 저온, 고도, 습도, 침지, 염수, 분무, 먼지, 진동, 낙하 등 정말 강력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드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엑시노스 W1000이 들어갔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전작보다 무려 3배나 빨라졌다고 하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램은 2기가, 저장 공간은
32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은 21.1GB거든요. 음악 같은 거 여유롭게 저장해 두고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기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센서가 좋기로 유명한 애플워치 울트라 2와 20km 야외 달리기를 해봤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20km 달리기를 했다고 했을 때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20.37km를 달렸다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약 370m를 더 갔다고 표시를 해줬는데요. 애플워치가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현재 다양한 스마트워치들 같은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비교표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거리차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m 정도는 저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듀얼 GPS를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1km당 체크를 해서 보여주고 음성으로 피드백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조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GPS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레일 러닝 붐도 일고 있잖아요. 트레일 러닝에서 GPS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모드는 총 90가지 이상을 지원하는데 섬세한 운동 목표 설정을 또 지원해서 세부적인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매력적인 포인트로 멀티 스포츠를 지원합니다. 철인 3종 같이 종목이 달라진 것도 한 번에 기록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운동 기록 정보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평균 페이스라든지 구간마다의 기록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페이스, 고도, 케이던스, 심박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심박수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달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심박수가 확 꺼지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튀는 현상이 발견된 걸 초반에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중간 부분에 확 심박수가 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때가 10km를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심박수가 114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는 거는 심박수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 제품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갤럭시 워치 7도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센서가 같으니까 얘는 어떤지 확인해 보면 이 제품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 이 제품은 놀랍게도 10ATM 방수, 무려 100m 방수를 지원합니다. 프리다이빙이라든지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기능,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LTE를 지원하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물론 블루투스로도 전화통화 가능해요. 그리고 놀라운 전화통화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없이 얘로 단독 전화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59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최대 8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LED를 켰을 때는 최대 6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절전 모드를 활용하면 최대 100시간도 가능하다고 하죠.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배터리 타임은 예전보다는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사용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배터리 타임은 더 짧아지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은 넉넉하게 한 이틀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반응 속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센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고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다양한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은 다양한 위젯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위젯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갤럭시 워치 클래식 같은 경우는 베젤링을 돌려서 컨트롤이 가능했잖아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돌아가는 베젤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 화면 테두리 부분을 베젤링을 돌리듯이 터치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3개의 물리적인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버튼은 어떤 화면에서든 바로 시계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튼으로 사용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 버튼을 2번 탁탁 누르면은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앱에서 자주 쓰는 기능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퀵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운동 모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잠시 중지도 퀵 버튼을 눌러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스포츠 중에는 이 키 버튼을 통해서 운동 전환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버튼 같은 경우는 5초간 길게 누르면은 사이렌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은 이전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제스처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서 전화 받기, 알림 해제, 앱 실행, 음악 제어 등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확실히 컨트롤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 가운데 키 버튼이 디지털 크라운처럼 다이얼 기능을 지원할 줄 알았는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치로만 이 화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컨트롤 반응 속도는 정말 빠르니까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삼성 헬스에 다양한 건강 관련된 기능들을 넣어 놨습니다. 에너지 점수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사람의 에너지를 점수화 시켜서 확인을 시켜주는 메뉴인데요. 이거는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박수라든지 걸음수라든지 음식, 수면, 체성분, 스트레스 지수, 혈중 산소 포화도, 그리고 이번에는 최종 당화산물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구글 안드로이드 에어 OS 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앱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지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맵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 티머니라든지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헬스 모니터에서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지원하고 불규칙한 심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ECG도 체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맵을 지원합니다.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나침반 기능 지원합니다. 그리고 삼성 파인드를 지원해서 기기를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 관리 지원하고요. 그리고 날씨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스톱워치 기능 지원하고요. 타이머 기능 지원하고요. 알람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볼 수 있는 기능 지원하고요. 세계 시각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싱스를 지원해서 삼성의 가전들, IoT 기기들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음악 컨트롤 가능하고요.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 음악 파일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즈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지원하고요. 그리고 음성 녹음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리마인더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기능 지원합니다. AI 기능을 통해서 대화의 문맥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산기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웹서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2개의 앱으로 관리가 됩니다. 갤럭시 웨어러블은 시계 화면, 앱스 화면, 타일, 빠른 설정 창을 설정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워치 설정도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된 기록들은 삼성 헬스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동 모드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운동 기록, 하루의 활동량 확인이 가능하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점수에 대한 평가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알코올을 섭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야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야식을 먹었나요? 이런 식으로 확정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평가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트레일러닝 모드가 없습니다. 요즘 트레일러닝은 굉장히 활성화된 스포츠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가 없다는 게 조금 미스테리하고요. 더더구나 듀얼 GPS를 탑재했고, 그리고 GPX 파일까지 넣을 수 있는데
트레일러닝 모드가 없다? 이 부분은 빨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여전히 짧다. 이런 부분은 분명 아쉬움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로 러닝머신 10km 테스트한 결과도 보여드릴 거고요. 갤럭시 워치 7에 대한 평가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스마트워치들 비교 평가 해뒀잖아요. 관련된 데이터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